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하루 5분 엄마의 언어 자극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0세부터 6세까지 연령별 아기 발달 정보와 언어 자극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아이가 어리신 분들, 임신 중이신 분들, 앞으로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는 왜 말이 늦을까? 우리 아이는 발음이 왜 이럴까? 나도 모르게 다른 아이랑 비교하고 평균과 비교를 하면서 뭐 평균보다 늦다, 빠르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죠. 근데 이분은 제가 책 읽으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가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아이였대요. 그래가지고 9개월이 됐는데도 아이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깨지 않고 잠을 자길래 병원에 데려갔고 청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보청기 같은 걸 끼면 좋아지는데 이제 그런 수준도 아니었고 그 달팽이 관 속에 전극을 심어서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15개월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언어 치료와 재활 과정을 했는데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느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돌이 됐는데도 걷지도 않았고 혼자 앉기도 힘들어했고 21개월이 되어서야 뒤뚱거리며 겨우 몇 발짝을 뗐으며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복잡한 활동은 더 많은 시간이 지났대요. 그 똑같이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아이들에 비해서도 늦었다고 합니다. 5살이 될 때까지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짧은 단어로만 말했으며 그나마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대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이 책의 저자는요. 이거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언어치료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언어치료학을 공부하고 와,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정말 눈물이 막 절로 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둘째 아이는 언어 감각이 너무 좋아서 막 돌 때부터 말을 한 그런 기적. 우리 아이가 평범하다면 비범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 좀 늦되다, 언어 치료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언어 발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는 마침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언어와 신체 발달 수준에서 모두 또래를 따라잡았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아이가, 발달이 그렇게 늦었던 아이가 다 따라잡았대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앞에 언어 자극을 꾸준히 해왔대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보아온 치료사 선생님들이 잘 컸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언어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언어 치료사가 됐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하다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이 됐습니다. 언어 치료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말하고 잘 알아듣는 아이로 키울까요? 소통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무언가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적당한 단어나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떼를 쓰고 울고 이렇게 말을 하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놀 때도 잘 표현을 못하니까 밀어버리거나 울거나 뺏거나 이렇게 합니다. 징징거릴 때 아이의 상태를 언어로 엄마가 잘 표현해 줄 줄 알면은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내 욕구가 이런 언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엄마가 알고 있구나. 타인이 알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잘 됩니다. 사실 주 양육자가 아이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이전에 정서적 연결감이 그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과 소통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아이가 잘 소통하고 잘 듣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이제 사실 첫 번째는 작은 성공에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썸네일에도 귀를 이렇게 했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들어준 뒤에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필요한 상황에서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해. 네가 한번 해보고 힘들면 아빠를 불러. 언제나 네가 하는 것에 엄마 아빠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경청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지 자세한 그 언어의 예시가 되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요, 당장의 생존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합니다. 걷지도 못하고요, 먹을 걸 스스로 구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금방 걷고요, 엄마 젖을 지가 찾아가서 쪽쪽 빨아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되죠. 인간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먹고 싸고 자는 기본적인 생리 욕구가 충족이 되고 생존과 관련된 주변 상황들이 안정되어야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 어렸을 때요, 내가 뭐 아이한테 뭘 해줘야겠다, 엄청난 지식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럼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실컷 주고요, 먹기 싫을 때 주지 말고요, 싸고 싶을 때 싸게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게 하고, 자기 싫을 때 안 자게 둬야 됩니다. 네, 밤이 늦어도 놀 수 있게 하고, 밥 때가 돼도 먹지 않아도 그냥 먹고 싶지 않구나 라고 하면 정말 아이는 너무 행복하겠죠. 자,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요, 이름을 부르거나 눈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유라야 이러고 눈을 바라보면 매우 좋죠.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제 눈을 바라봅니다. 유라야, 유라야. 여러분 눈을 보면서 제가 이름을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엔당 공주님, 독서덕후 공주님, 주부탐구 생활 공주님, 제가 그 닉네임을 부르면서 눈을 바라보면 나를 보는 것 같죠.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을 읽어줄 때도, 욕구에 대해서 말해줄 때도, 아이를 안고 다독이며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도 부모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고 해요. 눈 안 보고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 뒤통수에 대고 야 뭐 하지마 뭐 이렇게 하는 게 눈을 보고 얘기하면 좋죠. 성인들 중에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아이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엄마가 참 사랑의 눈길로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 훈계할 때만 눈을 똑바로 보고 엄마는 똑바로 봐,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채고 사랑의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쳐야겠다 라고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이에게요, 어떤 기회를 줄 때 흘리니까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뭔가 막 처음에 먹으려고 하거나 막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어떤 엄마들은 막 먹여줘요. 먹여주는 게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아이가 포크를 직접 들거나 수저를 들 때 가까이 밀어주면서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좀 흘리면 어때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요, 성격이 급하거나 자신이 이해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들면은 막 울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 때를 쓰는 아이가 아니라 뭐 예민한 아이가 아니라 성격이 좀 급하거나 나는 이런 거 원하는데 좀 이해를 못 해주네? 그럼 매 우는 거 너무 속상하니까. 그죠? 그럼 부모가 난감할 정도로 때를 쓰는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부모가 잘 관찰하고 이 애가 지금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뭐 때문에 눈물이 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아이가 그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겠죠. 아이가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이렇게 놀이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엄마의 문제 행동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아이한테 안 좋구나, 모르고 내가 했네? 라는 걸 육아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떤 엄마가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놀이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놀이를 하니까 이렇게 했대요. 너는 왜 자동차만 꺼내니? 맥포머스 꺼내봐.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맥포머스를 꺼냈대요. 아니 그렇게 말고 집 만들어봐. 어제 만들어 봤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노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중간중간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포머스를 이제 만들던 아이가 실수를 해서 이제 그 부서졌고요. 아이는 울상이 됐대요. 기분이 우울하죠. 이제 막 잘하고 있다 망가지니까.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만들면 당연히 무너지지.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 혼자서 해내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옆에서 막 사사건건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창의성이 많이 줄어들죠.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뭔가 할 때 속으로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말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딱 입을 닫아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엄마가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엄마가 막 해야 될 말보다는 좀 이렇게 좀 닫아야지 아이에게 유리한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또 섬세하게 짚어주는 그런 책이네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요. 어떤 엄마들은 막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하고 있는 것에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어. 네가 다치면 엄마가 도와줄게. 네가 목마르다고 부르면 바로 물을 줄게. 라고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도움을 준다고 뭐 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사실 여러분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블럭을 가지고 놀 뿐이고 인형을 가지고 놀 뿐이고 딱히 스토리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놀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엄마를 부르거나 같이 놀자고 할 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제가 키우면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이유가 정말 이렇게 했어요. 막 뭐 하니? 야 이렇게 놀아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가 놀게 쳐다보고 안전한가만 지켜보고 저는 제 책을 보거나 저 할 일 하면서 아이를 눈으로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엄마 부르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막 간섭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는 거는 엄마가 어린 시절에 그 외로웠던 경우, 외로움이 많았던 경우에 아이가 혼자 노는 걸 불안해합니다. 나도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딸과 함께 쇼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추운데요. 보일러를 켰는데 금방 집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뭐 여행 갔다 오거나 그러면 그렇죠. 이때 아이가 엄마 너무 추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 본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너 지금 춥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는 보일러를 켰는데. 그래서 막 해결책을 다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만 아이는요. 익숙하지 않은 아이라면 몰라 라고 대답한대요. 질문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질문 대답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라면. 그러면 엄마가 다양한 예를 제시해 주래요. 잠시만 더 겉옷을 입고 있을까? 이불을 좀 덮고 있을까? 따뜻한 코코아를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대요. 근데 엄마가 무조건 정답을 내려주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정하고 그대로 해버린다면 아이는 문제 해결을 스스로 생각할 경험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창의적인 어떤 아이들 되겠죠. 저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와 좋은 생각이야 라고 거의 얘기합니다. 야 그게 아니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마가 아이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야 너 틀렸어 내가 더 옳아 야 엄마가 더 똑똑하지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자 아이가요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유치원 때라든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막 있었던 일들 친구랑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래요. 엄마 마음을 전달하래요. 막 힘든 일 같은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힘든 일. 그런 일을 털어놓았다는 것에 대한 아이의 부담도 줄어들고요. 비슷한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된다라고 해요. 아,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엄마가 힘이 되는구나. 엄마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를 안아주면서 엄마는 네 편이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진짜 이런 대화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죠. 이게 아기 때부터 엄마와 이런 대화의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커서도 털어놓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 말고요. 인생의 선배, 인생의 지혜가 가득한 부모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많은 사건들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폭력을 당해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요. 막 누구랑 싸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커서 했는데, 아유, 너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는데, 네가 잘못해서 혼났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엄마에게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힘든 이야기,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다시는 엄마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일머리가 있는 아이, 야무진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이 말을 쓰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뭐 할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끝나고 다음에 우리 뭐 하지? 라는 말에 또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고요. 아이가 나는 이 일을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야 그거 했어야지 너 그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엄마의 잔소리와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밥 먹은 다음에 뭐 할래? 양치한 다음에 뭐 할래? 이렇게 계속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설마 양치한 다음에 밥 먹을래? 이러진 않겠죠. 아이에게는요, 혼자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워킹맘이고 바쁘고 시간 늦으면 안 되고 그런데 아침마다 빨리빨리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참 온화한 엄마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바쁠 때, 시간이 늦었을 때, 뭔가 지금 몇 시까지 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몇 시까지 어디를 가야 돼, 늦었다. 그러면 아이에게 아주 싸나운 엄마, 야 빨리 옷 입어야지. 양말 아직도 안 있었어? 혼자 한번 해보는 건 아주 가당치도 않죠. 어린 아기들 특히.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신발 혼자 신고 양말 신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유를 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좋은 엄마, 사랑에 넘치는 엄마를 만듭니다. 많은 엄마들이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공부만 잘하고 싸가지가 없고 이러면 또 싫죠. 그래서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는 엄마의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가 먼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라고 해요.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봐 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억지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하라 그러고, 동생이랑 싸워서 열받아 죽겠는데 자꾸 가서 사과하라 그러고,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아이에게 고마운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저는 아이한테 이제 물 같은 거 떠다 달라고 한 다음에 물 떠다 줘서 고마워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설거지통에 음식 그릇을 갖다 놓으면 그릇을 갖다 놔줘서 고마워 라고 해요.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면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이러한 일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지금 바쁘고 몸이 힘들어서 너한테 괜히 짜증냈어. 평소 같으면 혼날 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미안한 게 많은데 어른이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거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죠. 진짜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을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들으면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아주 갓난 애기들도 엄마가 하는 거 행동 다 따라하잖아요. 그죠? 자, 아이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토리를 지어내고 말도 지어내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동화처럼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요,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이제 말을 더 잘하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어쩌면 이야기를 그렇게 잘 만드니 지금 한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기발해. 그래서 그냥 잘했어, 훌륭하다, 굿 아이디어야가 아니라 진짜 이 이야기를 잘 만든다, 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엄마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정말 기발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칭찬도 칭찬의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안에도 칭찬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는데 아버지가 유라는 일기를 참 잘 쓰니까 안내 일기처럼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일기를 잘 쓴다고, 글을 잘 쓴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글짓기 대회에 상을 타거나 누가 저에게, 그러니까 아빠 말고 학교나 이런 데서 막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나한테 딸이니까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고, 어린 마음에 정말 아빠가 안내 일기처럼 나의 일기장을 부끄럽게 안내 일기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너무 부끄럽잖아. 내 일기가 세상에 출간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일기장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과도한 일기장을 책으로 내겠다라는 무서운 칭찬을 해버리면 아이가 일기장을 갖다 버립니다. 예, 책으로 낼까봐. 순수하니까. 내가 글 못 쓰는 건 알아. 예, 그랬어요. 근데 어릴 적 그 말이 내 글이 책을 낼 만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무의식에 깔려 있으면서 어쩌면 제가 작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루 5분으로 정말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아이까지도 정상으로 만든 이 대단한 어머니, 언어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한 어떤 경험까지 있습니다. 아이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공유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